XSFM입니다. I, D, W, K. 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지만 그 이름은 저희에게 이명박만 자꾸 떠오르게 만듭니다. 동일한 패턴을 발견 중입니다. 침투 방식, 직업을 창출해내는 방법, 문장에 담기는 혐오 등 같은 정수를 지닌 여론 조작의 DNA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찰하는 25년 6월 세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바뀐 세상의 즐거운 주말입니다. 601회 토요일 순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을 아까 왠지 했던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 한 20분 정도 떠들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지금 베타 테스트라고 써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어색한 거 되게 많습니다. 허상중 감독 슬라이더 쪽 카메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왠지 우리의 땅이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여러분들 기분 탓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 기울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좌우선에 맞게. 우리는 아직 고치고 수정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보이는 가을실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이번 주에도 또 가열차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 에디터와 덕질인이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덕질인입니다. 건조 에디터입니다. 근데 확실히 화면으로 보니까 네. 제가 더 터질 것 같이 뚱뚱해 보이고. 아유. 네. 사실 그래서 이제부터 촬영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곧장 이미 너무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PT를 끊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네, 네. 트레이너께서는 촬영 때문이다 했더니 이제 회원님은 죽었다고 복창하세요. 얼마나 늦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보는 건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료가 많아서 오늘 보이는 가을실을 준비했습니다. 재밌는 자료 많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 내 곁에 종로 5가 더 쌍화 처음부터 끝까지 4개 맞춘 수제 베이스 기타 W베이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프리미엄 원초를 사용하고 수정 불판에 3번 구운 우리 집 필수품. 그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생방송 보이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1년간 좋게 된 전세계 이웃들과 함께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25년 여름 매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구상 모든 청취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어느 정도 실력이 느니까 뭔지 모를 답답함 같은 게 생겼어요. 악기에 대한 갈증이랄까? W베이스요? 무게, 손에 잡히는 느낌 전부 나한테 맞춰 있으니까 연주하는 방식, 음악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걸 흔들어 놨죠. 진짜 연주가 시작된다. 이 세상 단 하나. W베이스. 조물주가 W베이스 광고주를 만나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아주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심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충격입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대쯤 팔면은 성공이겠거니 마음을 먹으셨대요. 시작할 때. 저와 유면상 PD는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거 1년에 한 대만 팔자. 그래도 면은 서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일단 근데 이 장인분께서 알래스카에 계신 장인분께서 3개월에 한 번 만들 수 있는 베이스 기타가 4대 정도거든요. 네, 우리 장인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2대가 엑세스몰에서 주문된 거래요.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네, 엑세스몰에서 2대가 팔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뭡니까? 베이스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올해 한 대라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 3달간 추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건 고작 2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2분이 더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까지. 신비로운 계산법이죠. 근데 W베이스가 인스타와 스레드에 계정이 있어요. 네. 들어가 보시면은 XSFM, 그러니까 XS몰과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작업기라든가 완성품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거 보는 거.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3달 동안 2자리 남았다고요. 고민을 하시면 배송만 늦어질 뿐입니다. 지금 XS몰의 W베이스 페이지를 방문하시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탄생한 W베이스의 기본 모델 레트로 재즈, 에어포트, 토템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로도 좋지만 넥과 바디, 핑거보드의 나무 선택부터 두께, 악기의 마감, 네. 발호 피니쉬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코팅하고 칠하고 긁고 깎고 하는 일들 모두 논의해서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만지실 수 있습니다. 그걸 피니쉬라고 하나 봐요. 네. 바디 모서리의 각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커스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하고도 가격은 기성 수제 제품들의 절반이 채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준의 기성 제품 수제 말고 공장도로 나와 있는 제품들로 찾으시려면 이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쓰셔야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두 분이 지금 주문을 하신 거죠. 고맙습니다. 알고 보니까 선착순이었다. 원래 음악 생활의 8할은 장비 탓을 하며 보낸다고 조물주님께서 암요. 과거 음악 생활 하셨던 분께서 왠지 적어주셨습니다. 모르겠지만 유면선 PD는 정확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연주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만의 베이스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저희 임직원들도 취미로 기타, 드럼을 연주한다고 적어주셨는데 이 중에 기타는 접니다. 그렇습니다. 전 정말 초급이지만 그리고 드럼은 취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악기 연주라는 즐거움을 추가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그렇습니다. 들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김민아 공화국 가가지고 뭐 우리 회사에 음악인이 있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아마추어 앞에 가서 기죽이지 마십시오. 그럼요. 네. 여긴 프로가 가득해요. 여기는 프로 드러머 출신이 있거든요. 프로가 네. 전 진짜 초급이에요. 제 빼고 프로가 인증한 W 베이스 되겠습니다. 몇 대 더 사실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군과 국가정보원들이 모여서 댓글을 썼는데 그냥 지가 개인 자격으로 가서 깨작거린 것이 아니고 조직적이었고 외부의 아웃소싱을 통해서 인력을 더 동원하고 그 인력들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 가질 계정을 수십 개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좋아요를 누르고 리트윗을 하면서 없는 여론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내고 네 그러다가 수사받고 누가 감옥도 가고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그들을 재등용하는 움직임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냥 쓱 보니까 왠지 그때 막 볼륨 몸집을 가짜로 키우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몸집도 어느 정도는 그 위장을 하지만 진짜 위장은 신분이 아니겠느냐, 캐릭터 아니겠느냐. 침투하는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아 진화 네카마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카마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네카마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었던 건에 대하여. 네카마가 넷카마카마 그 컬처 클럽 노래 네. 뭐 그런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재취업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요즘 제일 핫한 여론 조작건은 뉴스타파가 터뜨렸습니다. 물론이지요. 추측 아니고 진짜. 네. 봉지욱 기자를 비롯해 직접 침투 취재까지 한 최희정 기자 이분은 이걸로 인턴 뗐어요. 여러 명의 기자들이 과거 시발단 뉴스 댓글 전사의 후예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네. 최정 기자라는 분은 그 인턴 때 그렇게 대단한 공적을 세우는 장수가 흔치 않거든요. 그럼요. 예. 인터넷 프로젝트로 지금 언론사의 길이 남은 언론인이 되게 생겼습니다. 물론 어떤 중정 갤러에 의하면 9개 팀 중에서 남아있는 8개 팀 중 하나일 뿐이겠지만 흔한 클리셰. 그들은 우리 중에 최약체였다가 자손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고 보니 108번대에 대응되는 108개의 팀이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 어제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타파의 기나긴 탐사 보도와 다른 언론의 추가 보도들 중에서 몇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다 요약하면은 그거 자체로 한 해 차이 안 됩니다. 네. 역사 교육을 하는 단체 리박스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들은 자손군이라 불리는 댓글팀을 운영했고요.
댓글로나라고 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입니다. 자성군. 네, 뭔가 이제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부러워하며 만든 조어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죠.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막 나가던 시절이죠. 그때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을 불렀던 명칭이 손가혁, 손가락 혁명군이었죠. 그거 따라한 것 같죠. 근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줘도 패턴은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활동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손가혁은 어디까지나 팬클럽이었어요. 정치인 팬클럽이었는데 자발적으로 그걸 정확히 해둬야 돼요. 리박스쿨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작되었다. 자선군이 받는 지령은 이런 거였습니다. 선거 때였죠. 이재명과 이준석을 깔아 김문수를 칭찬하라.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즉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하는데 커뮤니티와 SNS도 활동 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댓글 쓰다 총알 부족하면 네이버 아이디 준다. 총알이 뭔가요? 네이버 아이디는 한 계정당 하루에 쓸 수 있는 댓글과 공감 숫자의 한계가 있어요. 자기 계정의 한도를 소모하면 다른 계정을 요청해라 보급해준다. 네, 그래서 이 지령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지요. 아이디 하나당 최대 댓글 20개를 달 수 있고 공감 표시는 50회다. 댓글 공작에 여러 아이디가 필요한 이유다. 자선군은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어서 제공하며 이를 총알이라 불렀고 이걸 다 쓰면 또 주겠다라는 얘기죠. 빈 배낭을. 그리고 형태는 우리가 제가 13년 전에 봤던 그거죠. 조장이 있고 공감 누르는 조언들이 있고. 근데 이 얘기는요. 네이버 아이디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급 창고가 있다. 그렇죠. 네, 제가 우주 쓰레기라는 표현을 이 상황에 즐겨 쓰는데 서버가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면 빈 아이디가 넘쳐나게 많습니다. 뭐 네. 비밀번호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해킹 당했을 수도 있고. 우주 쓰레기. 그래서 그 왜 정품 무시해. 정품 인증을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들 보면 몇 년 전 버전 같은 거 싸게 파는 업자들 계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댓글지는 리박스쿨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도 내려오겠죠. 네. 뭐 대화방이라든가. 근데 다른 루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라진 국민광장이라는 사이트도 지시 루트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댓글 정화 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이 있었는데 와 이장명도 옛날 그 손가역스러운 게 진짜 너무 부러웠나 봐요. 자기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역할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준 거죠. 어떤 기사로 가서 댓글을 달고 싫어요와 좋아요를 눌러라. 그리고 댓글을 달 때는 이런 댓글을 달라라고 하고 예시까지. 바로 밑에 버튼을 만들어서 바로 가기, 복사하기, 공유하기 관련된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놓았습니다. 네, 원클릭을 해놨습니다. 들킨 다음에 사라졌어요 이 사이트. 그 밑에도 이런 게 비슷한 지령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밑에 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 한 달만 기다려라 경제 수장까지 날린 민주. 조선일보의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거 댓글 작업하시는 분이. 그래서 여기 이 기사를 히트 기사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댓글 예시 내주고. 네. 뭐 모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는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잠깐 그러면 언론 보도에서 벗어나서 중도 정치 갤러리를 잠깐 갈게요. 좋아요. 확 이동하시네요. 홍장원이라는 대화명을 쓴 어떤 갤러는 자선군들이 모이는 네이버 카페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 사이버 생태학자가 또. 지금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카페 회원만 가능해요. 네. 자, 대선 나흘 전인 5월 31일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대화명 홍장원 님이 일반 댓글 조작 자선군 본진 찾음. 그래서 본진이라고 하는 곳이 보니까 딱 봐도 네이버 카페처럼 생겼고 저게 공지글인가 본데 공지글 제목이 자선군 활동 열얀 요망한 교련인가요? 혹은 련체를 쓰는 그쵸. 일군의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죠. 요망한 네. 근데 이제 귀여우련. 밑에 네. 그 캡처 글 내용에는 요령이라고 잘 적혀 있어요. 네, 아까 건조가 총알이 왜 총알이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저기 나와 있죠. 네. 하루에 쓸 수 있는 좋아요 공감 최대수는 50게임으로 미리 소진하지 말기라고 네. 이렇게 공지해 놓았습니다. 이 갤러는 카페가 닫히기 전에 몇몇 공지를 캡처하고 아카이브 사이트로 중요 데이터를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집단지성의 무서움을 우습게 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분이 아무리 부지런해도 놀고 먹으면서 아무거나 쳐다보는 게 인생인 사람들을 이길 순 없어요. 그들이 다수라면. 물론 13년 전 저는 놀고 먹진 않았지만 그래서 리박스쿨이 짐을 막 문서를 파쇄하고 짐을 다 불사르고 도망치는 그 타이밍에 다 캡처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그러니까 영상도 다 다운받고 네.
자성구 활동률은 공지 1번 네이버 계정 만들어라. 2번 팀 리더가 선정한 기사에 댓글 3개 쓰고 좋아요도 클릭해라. 활동은 하루 4번 시간대를 정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저 밑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써 있고요. 한편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내란수계 정권이 만든 돌봄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자, 보세요. 교육과 관련된 두 가지 정책, 뭐라 욕하기 어려워서 그냥 진행하는 걸 바라보고 있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걸 네. 그 아실에서 다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건조가 한번 저 AI 교과서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줬죠. 진짜 문제는 뭐? 민영화. 모든 학부모가 한 달에 9만 원을 써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늘봄학교도 돈이 안 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할 리가 있나? 저 정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일에 쓰이고 있었다고요. 리박스쿨에서 교육을 수료하잖아요. 그러면 늘봄학교 강사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수료가 상당히 날림이었대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좀 이렇게 위험하게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교사들이 많이 반대를 네. 했던 걸로 알아요. 잠입한 네. 그 뉴스타파의 최희정 기자는 하루 만에 자격증을 받았고요. 교사노조 얘기 좀 잘 들을 걸 그랬어요. 잠입한 기자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교육 공약을 비판하는 학부모 단체의 기자회견에 불려가서 서 있을 수 있었는데 기자는 미혼이었고요. 네, 학부모들이 서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뉴스타파 인턴 기자가 중간에 딱 보이죠. 이 기자회견은 조정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함께 했다고 하고요. 조정훈 신나는 노래. 분류학을 다시 해야 된다. 누군가는 중도인 줄 알았지 뭐야. 심지어 나도. 네,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서 리박스쿨. 우리들의 연결고리죠. 당연히 리박스쿨의 역사교육이라는 것은 극우 뉴라이트 역사관 교육이고요. 왜냐면 리승만, 박정희. 합하면 리명박. 네. 이 리명박에서 명은 빼야죠. 명은 명태균인 거 아니에요? 명태균도 있고 이재명도 있어서 불길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이명박 이름을 고쳐줄 수는 없잖아. 고치면 리박. 그래서 좋네요. 그런 거야. 그렇다. 네. 네. 좋아요. 자, 이를 수료한 강사들은 늘봄학교의 뭐 역사 교육 같은 걸 가잖아요. 내가 역사 교육을 하는 강사가 되었어. 그럼 가서 뭘 하겠어요? 자기가 받았던 극우 뉴라이트 역사관을 교육하는 거죠. 세뇌입니다. 트위터에 어떤 우파 페미 계정들의 활동도 떠오르네요. 이게 한동안 아이들에게. 많이 돌아다니던 이준석 씨의 포스팅이었나요? 뭐 새누리당 국민의힘 뭐 청년위원회는 뭐 유겐트냐 뭐 이런 글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몇 년 뒤에 밝혀지죠. 유겐트다. 그렇군요. 하는 일이 딱 그거 아니에요. 애들 데려다 사상교육 시키고. 내가 개발했으면 이대남은 유겐트냐. 그죠. 예. 리박스쿨의 대표 손효숙 씨는요. 우남 네트워크라는 이승만 찬양 단체를 갖고 있었어요. 우남 이승만이죠. 여기에선 오세훈의 신년 축사를 한 적이 있네요. 무엇보다 손 씨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 중 하나라는 점이 드러났어요. 현재는 해촉되었지만 듣보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상관없는 오해 바로잡기. 대파 이수정 교수가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나온 이수정 교수. 교육부 자문관 이수정 교수 교육학자가 따로 있습니다. 네. 자, 언론과 정치권이 주목하는 문제점은 그 늘봄학교에 침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로 침투한 건 아닌데 여론 조작에 동원되긴 한 단체들은 몇이 더 있습니다. 뭐 세미래 포럼이니, 네. 공정언론 국민연대니, 자유연대니 하는 단체들인데요. 비슷하게 뭐 댓글 쓰기 이런 것들을 한 곳들이 네, 아니면 뭐 가서 팔뚝질 해주고 네. 어깨 숫자 늘려주고. 근데 이런 단체들은 리박스쿨과 주소지가 같습니다. 호수까지 똑같은 곳들이. 우리들은 모두 친구 이웃사촌. 뉴스타파 박종화 기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종로 빌딩이라는 곳에서 여기에 17개 극우단체가 입주해 있는 걸 제가 이제 발견했대요. 20대 초반에 겁나 가난할 때 친구하고 같은 주소지를 쓴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네. 아무리 그지가 많아도 17명이 겹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죠. 이거 사무실이 17개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17개지만 그 대표가 숫자는 17명이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대표의 숫자는 17명이 아니죠. 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자,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해져서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봤거든요. 현 건물 소유주는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큰 소득은 없었어요. 그냥 2003년에 설립됐는데 지금은 크게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회사 같고. 그 건물주는 그냥 중립 유닛이고 NPC고. 그건 모르죠. 누군가는 여기서 또 무언가를 캐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네. 자, 근데 진짜 다른 연결고리가 또 있었습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라는 사람인데요. 이희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 외에도 몇 개의 그 우파 단체, 극우 단체들을 갖고 있고요. 네임드군요. 네, 만들었다 없앴다 하면서 그 시민단체 장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고요. 아스팔트 극우 집회에서 자주 연단에 올랐고요. 그리고 내란숙의 진의 선거 캠프에도 있었습니다. 윤캠에도 있었다. 근데 실제로 아스팔트 극우 집회 많이 나가고 극우 유튜브 스피커 역할 많이 하고 이러던 사람들 자유한국당 때 얼씬 되다가 황교안과 친하게 지내다가 탄핵의 강을 저 사람들이랑 놀면 못 건넌다라고 젊어 보이는 사람들 뭐 바른정당 복당파 이런 사람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잠시 밀려났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다시 다 등용되고 오히려 중용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댓글 작업이 익숙한 사람들이 많죠. 뉴스타파는 전체 그림을 파헤치는 데 좀 집중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쪽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이 잡놈 홍성갑은 어떤 미친 소리를 죽이는지를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을 떠들고 다녔는가 재미있습니다. 리박스쿨은 들키자마자 자신들의 그 지령이 들어있던 페이지들을 다 내렸는데요. 비상.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재빨리 캡처를 떠뒀고요. 그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그 캡처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탄핵 촉구 집회가 한창이던 시즌 12월 1월 우파 패밀 계정들이 잠깐 어떤 얘기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에 나가면 40대 운동권 아저씨들과 링크가 된다. 야, 이 바보들아, 40대는 운동권이 아니라 운동권 동생들이다. 그렇습니다. 운동권은 50대입니다. 네. 그 40대권들이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을 할 것이다. 네. 아재들이랑 사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사귄다? 저주를. 그런데 리박스쿨 지령 중에 20대 여성과 40대 영포티의 사랑 어쩌고 하며 비꼬라는 듯한 그 맥락의 지령이 있어요. 저 자, 지금 보고 있는. 네, 누군가가 캡처해 놓은 것을 DC 어떤 유저가 저장하려고. 왜냐하면 갤러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는 DC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풍화가 좀 일어났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해상도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대선이 끝난 뒤에 어떤 유저가 이걸 DC에다 저장을 해놨는데 작성 인증은 텔레그램으로 부탁. 집회 간이 화장실 몰래카메라 걱정 조심하라는 유형. 그러니까 이게 집회 위험에 불법 촬영 때문에 여성 시민들이 그 화가 나 있고 신경 쓸 일이 정말 많다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를 보시면 집회 중 4050 남성과 2030 여성의 썸씽. 자, 이거 두 가지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그 아저씨들이 너한테 찝적될 거야. 일단 썸씽이란 말은 이상은 씨가 대학가요제 우승할 때 이후로는 써본 적이 없는 말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8, 90년대 용어죠. 예, 그리고 나이든 남성과 젊은 여성을 썸으로 엮으려는 마인드는 보통 여성 머릿속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어떤 2030 여성이 가서 뭐 성추행 성폭행까지는 그렇다 쳐도 사귀게 되는 거 아니라고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취향을 돌아봐야 돼 그냥. 그렇죠. 그건 그냥 취향이 그런 거야. 당신이. 아니면 그가 음흉한 4050 남성이거나 그렇죠. 그 맨 밑에 줄이 더 이상해요. 집회 미참여 슬래시겠죠. 제가 이런 노인네들 글 잘 해석하는 편입니다. 네. 자기 라이프 집중하는 알파 여성의 인기에 대한 삶 집중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집중한 글을 네. 쓰라.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뭔가 럭셔리하고 자유로운 삶을 가지는 것 같은 TV 광고 같은 인생이 좋은 것처럼 얘기해라라는 거는 수십 년 된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손이상과 함께했던 이상평론 이야기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조선일보가 처음에 386이라는 단어를 특정한 세대로 지칭하기 위해서 쓰던 그 시절의 386의 의미는 운동권과 다르게 테크에 밝고 세상 물정에 밝고 일을 열심히 하는 젊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썼다고요. 근데 그 시절에 2030들이 죽어도 한나라당을 안 찍어주니까 이들을 다 그냥 멍청한 운동권으로 몰아야지라고 얘기하면서 386이라는 단어를 변주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번 왜곡했다가 나중에 또 왜곡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하고 싶었던 패턴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젊은이들아, 너네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분노할 일이 일어나도 분노하지 말고 우리나라 돈 많잖아. 가서 좋은 거 보고 예쁜 거 하고 잘생기게 지내. 그게 멋진 거야. 그게 알파걸이고
알파 보이야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거다. 이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거냐? 아까 앞에 공지 풍화된 공지 다시 한번 보죠. 저건 60대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갓생이야. 갓생을 살아. 그걸 생각하면 이 인기에 대한 알파 여성의 인기라는 게 그 갓생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 남자들이 좋아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갓생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요. 그건 더 싫어. 썸씽이 더 냄새나. 썸씽이 뭔지 아는 사람은 갓생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파 패밀 계정들이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세상에. 기억이 나요. 우연이겠죠? 우연이겠죠? 아, 우연일 거예요. 아니면은 우연이 아니라면 트위터의 우파 패밀 전사들은 네이버 댓글러들랑 똑같이 리박스쿨의 직접 지시를 받았구나. 최소한 영향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딴 건 얘기니까. 몰라도 여성회담 관계자 여러분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받았다면 저는 아무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돈 받은 사람 얘기 계속했잖아요. 돈을 받고 한 일이면 그나마 문제의식이 없어요. 근데 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회담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분들과 놀아주면서 돈을 못 받았죠? 그럼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무능한 겁니다. 생각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해도 되는지.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종교? 개신교랑도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 그렇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직 중에는 이제 총회 미래교육원이라고 교육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총회 미래교육원. 네, 미래교육원에서 작년에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목표는 주일 학교를 살리는 건데 주일학교 진짜 안 나오나 봐요, 요즘 애들은. 그럼 어떻게 살릴까? 방법으로 늘봄학교를 교회에 유치하는 사업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언론들이 지적하는 국책사업 비용을 교회가 가져가는 게 지금 국교가 없는 민주공화정에서 말이 되냐? 근데 그건 둘째치고 거기로 가면은 왠지 리박스쿨과 연결될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네. 이게 아무 극우단체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 조직에서 한 얘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뭐 우연이겠죠, 그냥. 우연이겠죠. 양쪽에서 다 노리고 있다. 또 예장의 이름이 어쨌든 들어는 갔습니다. 네. 또 하나의 우연이 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리박스쿨 보도를 처음 한 시점이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그리고 작업 계정으로 의심되었던 우파패밀 트위터 계정들 중 상당수가 5월 31일까지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몇몇 유저에게서 나옵니다. 갑자기 잠잠해졌다. 뉴스와 다른 SNS 댓글, 뭐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데서도 아주 가끔 비슷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아이디 왜 요즘 글 안 써? 시점이 이상. 매일 두세 개씩 썼는데? 이게 물론 날카로운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날카로운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하려면 정이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하는 전에 에로티킹 25 계정에 정이 들었듯이 맨날 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작전계에 정든 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교집합이 있어야 해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은 인터넷 상근자들은 네. 이렇게 갑자기 하루 날을 잡아서 쉬는 날이 없다. 우린 늘 상시 근무다. 그죠. 네, 늘 글을 쓰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없어지다니 이상하다. 6일 동안 나랑 투닥거리던 그 자식 어디 갔지? 그렇지. 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매우 우연스럽게도 6월 1일에 활동을 재개했다는 루머가 있어요. 다시 일어서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출근 다시 했다. 강행하라 하신다. 근데 트위터 우파패미 네임드 계정으로 거론했던 마터라는 계정 있죠? 네. 홍어 드립 치고 이낙연 뉴스 퍼오고 뭐 국힘 갤러리 자료 퍼오고 했던 그 계정이 리박스쿨 보도 직후에 사이버 불링을 이유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랬었죠. 공교롭지만 뭐 사이버 불링 때문이라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네. 한편 동덕여대 이슈와 관련해 민주당에게 문자로 총공을 하자던 계정들도 있었는데 아 진짜요? 싹 사라졌다고 하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마터 계정 없어졌다는 얘기 저도 들어가지고 오늘 다시 검색해봤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네. 근데 그 프로필 사진부터 해서 닉네임까지 유사하게 만든 그 유사 마터 계정이 지금 4개가 있어요. 트위터에. 근데 4개 다 파란 딱지를 달고 있고 그리고 팔로워가 네 자릿수예요. 빨리 모았죠. 자, 네. 그냥 계승자 인간 작업되지 않은 인간 매니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를 신으로 삼는 종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터 토템. 워해머의 기계교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컬트예요. 근데 그 컬트들이 기껏해야 트위터나 하는 주제에 유료로 팟딱 계정을 며칠 만에 만들었던 것도 이상한데 팔로워가 1000이 넘어. 네 자리 수거든. 2,400이에요. 그러면 조장 계정 역할을 하기 좋거든요. 네. 그리고 4개 다 지금 실시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건 아주 인공적이죠, 냄새가. 그러니까 마터 계정을 활동하던 사람은 뭐 공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했으니까 저는 그냥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4개의 계정은 절대 그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여론주장 얘기를 꺼낸 사람 중에 박선원 의원도 있었잖아요. 네. 항의 문자 보내자고 선동하던 계정들도 있었는데 바로 이 시점에 그들도 다 함께 모두 함께 대량 실종되었다는 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몇 개 계정은 제가 제 레이더 안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박선원 의원이 말하면 믿는 편이긴 했지만 정말 이때는 확실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그냥 믿으면 되겠구나. 네, 이 사람이 저기 놈들 하고 그러면 다 흩어지는구나. 예. 그리고 어떤 덕후의 유저는 리박스쿨 홈페이지의 개발사를 쫓아가 봤네요. 개발자 덕후가 쫓아갔군요. 디지털 플랫폼 연구소. 디지털 플랫폼 이 회사의 홈페이지는 디자인이 엄청 단촐하고 촌스럽습니다. 단촐하다고 표현되는 디자인인가요? 자, 이 주소가요. freerock.kr인데 네. 이 rock이라는 단어의 어감이죠. ROK. 신기한 게 이 락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일반 명사처럼 쓰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걸 군대에서나 써봤었잖아. 네. 연합훈련 통역할 때 써보고 알았습니다. ROKA. 이거 군사용으로는 일반 명사구나. 그러니까 ROKA 하면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미 육군이죠. 근데 이제 그 작전을 얘기할 때 그냥 코리아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냥 코리아라고 말하면 분명치 않잖아요. 구분을 확실히. 그래서 미군들 사이에서는 락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이에요. 그거 잘 모르는 멍청한 미국인들이 자꾸 ROK와 DPRK를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왜 일반인 웹에 옮겨오냐는 겁니다. 그냥 락도 아니고 프리 락이네요. 네, 이건 북한이 할 말이죠. 락을 프리 시켜줘야 된다. 네. 괴뢰 정권으로부터. 자, 그 우파 사상 냄새가 나는 주소 이름이라는 말씀을 그리고 드렸고요. 여기 보면요. 네. 정부 24 원터치 뭔가를 원터치 간편 인증 시연이라고 하고 있죠. 대통령실 국민제안, 국회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의 원터치 간편 인증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는 링크가 눈에 띄고요. 그죠. 그림 설명. 이 모든 디자인은 핸드폰에 맞춰서 모바일 화면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음흉함을 요걸 보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연이라고 했어요. 자, 회원가입 로그인 스트레스 받는 패스워드가 뭐였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민원 처리할 때 민원24 정부 어쩌고 이런 사이트들 가서 로그인하고 이러는데 애를 먹는 민원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앞에 시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연은 어떤 센 사람이나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밑을 봤더니 정부 24가 나와 있고 대한민국 저 정부 이름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실 나와 있는데 대통령실 국민 제안과 원터치 간편 인증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만든 목적은 네. 저런 서비스들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어떤 아마도 나이든 세대들에게 원터치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거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패스워드나 아이디 같은 개인정보도 빼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이거는 예전 뉴스 이제 저 윤석열 정부 초기의 뉴스를 좀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문재인 정부 때 운영했던 국민신문고가 없어졌어요. 그랬죠. 한때 언론사에서는 국민신문고만 쳐다보고 있는 기자들도 있었어요. 여기에 재밌는 게 많이 올라온다. 숫자 몇만 넘으면 무조건. 그랬다가 없앴어요.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없애버리고 국민 제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찬반이 있는데 어떻게 찬반을 누르는지도 모르겠고 엄청나게 폐쇄적이었어요. 한번 다뤘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 제안에 올라온 걸 가지고 어떤 일들을 벌이겠다고 얘기를 공언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참여할 때도 참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관심이 떨어져서 언론사들도 안 쳐다보고 이런 어두운 무풍지대가 된 곳에서 왜 진짜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일들을 결정하고 있지? 누구한테서부터 나온 여론인 거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좀 쳐다보고 있었더니 왜 몇 초 지나면 메인 화면 옮겨지는 거 있잖아요. 네. 몇 초를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었더니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장사를 했던 게 아닙니다. 박사모 때부터. 저 창조경제 로고는 박근혜 정부 때 생겼죠. 10년 묵었군요. 네, 이거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이 3권의 공통점은 뭐죠? 이만희가 참여한 책입니다. 신천지와 관련된 책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책이 저 천지창조 알파 오메가예요. 창조라는 단어를 가장 열심히 쓰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 그렇죠. 장막
성전 장막? 아, 막창 같네요. 증거. 그 옛날에 다윗의 제일 막장이라는 목창? 네. CCM을 패러디한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창조 경제라는 단어를 보면서 신천지를 떠올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네. 이 창조라는 단어 박근혜 정부 때 쓰였던 말이고 이 디지털 플랫폼 연구소라는 사실상 어용으로 여론을 형성해내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플랫폼 연구소라고 보이는 이곳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신천지와 연계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들이 리박스쿨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줬다.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리박스쿨만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학생 인권조례 반대 홈페이지, 네. 황교안 비전 캠프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아니요 2번. 아 2번 부방대. 부방대 홈페이지도 만들었어요. 황교안의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도 있어요. 사전투표 실시간 개수 시스템이라는 솔루션도 만들었네요. 저 지금 기사 보니까 건국전쟁 홍보 사이트도 있대요. 황교안 후보 참고로 건국전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건조는. 이번 선거 때 황교안 후보 선거감시원이라고 투표소에 와서 사람 숫자 세던 그 사람들이 쓰던 그 기능인 것 같죠. 그 사람들은 연필로 정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 쓸 때. 종로 빌딩의 소유 회사와 연관성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거기도 개발 관련이라고 그쵸. 했었죠. 그런데요. 리박스쿨의 댓글 사업의 모델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다는 기시감이 들었어요. 네. 과거에 봤던 트위터 위정복과 댓글 시발단의 모델이죠. 네. 10알단. 조장과 조언으로 나뉘는 역할 분담. 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예 똑같은 거를 신남성연대의 댓글 정화방. 거기도 있었죠. 신남성연대 여론정화방. 자, 신남성연대가 뭔지는 다들 아시고 여기에 대표자는 지금 마약 사범이 돼서 잡혀가 있죠.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마약을 판 분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안타까워요. 정확히 리박스쿨이 지시를 내리는 그 형태 그대로 텔레그램 방에서 목표 기사를 좌표 찍고 좋아요, 공감, 댓글 달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기사는 MBC 2위 기사입니다라고 한 다음에 좌빨 댓글부터 내리고 갑니다, 가즈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더니 작전 세력이 참여하지 않았더니 내란 세력을 비판하는 댓글이 그냥 자연스럽게 맨 위에 올라가 있더라. 이걸 만지자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텔레그램 안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논의도 아니고. 지시다. 왜냐면 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들어가. 맞다. 얘가 직접 캡처하신 거예요? 직접 캡처는 아니에요. 이건 얘가 캡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들어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관찰을 했는데 댓글 지시하는 메시지 끝에는 늘 이재명의 손가락 혁명처럼 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쟤들도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정서인데 네. 일단 쟤들은 이제 안 한다는 점과 너네는 손가락보다 훨씬 조직화되어 있고 훨씬 더 나가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는 알 수 있었어요. 2015-16년쯤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결국 일베는 어둠의 노사모가 되었다. 근데 이것들은 어둠의 이재명 팬클럽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어둠의 리버스 손가락이 돼서. 네. 자, 어쨌든 신라면의 우두머리 전직 유튜버 왕자는 네. 현재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저 방은 한참 전에 닫혔어요. 당시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숫자는 5자리였어요. 근데 댓글은 거기서 1% 정도, 즉 몇백 명 정도만 달고 있다고 불평을 하면서 닫더라고요. 사실 그 몇만 명 중에서 최소 몇백 명은 저같이 관찰을 위해 들어간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저 댓글 조작 행위는 업무방해로 고발받았습니다. 그 텔레그램방 이름을 아예 손가락 혁명군 2025 벌로 변경했었대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가끔씩 그 명칭이 변경하기도 하고 다른 방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이건 일종의 약간 그 일베식 비꼬기 코드에 네. 가까워 보이네요. 너네도 했잖아 라는 조롱이죠. 근데 그쪽은 자율적으로 모인 거고 뭐 이들도 우리는 자율적으로 모인 방이다라고 우겼죠. 자, 어쨌든 신라면이 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곳이 떠야죠. 그렇죠. 자유대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반가워요. 자유대학. 내란 수기가 탄핵당한 뒤 일주일 후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젊은 남성이 윤을 포옹했죠. 네. 과잠을 입고. 네. 이 사람이 자유대학 소속 인사고 대통령실이 섭외했다는 말이 돌았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 사람은 다른 데서도 몇 번 나타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입고 있는 자켓이 한국외대죠. 옆에는 한양대가 보이고 그 옆에 단국대가 보이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네. 그리고 내란 수계 일당을 키우려고 하는 20대 청년 단체로 의심이 드는 것이 자유대학입니다. 여기에 콘텐츠 팀장이라는 자는 유튜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면 댓글방과 똑같은 텔레그램방도 등장했습니다. 윤어게인, DDD 리스트, 드루킹 대응방. 언제적 드루킹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죠. 여기서는 표적 기사를 올리면서 메시지 끝에 또 이재명의 손가락 혁명처럼이라고 적는 걸 보니 그때 그놈이 여기 재취업한 모양입니다. 아, 그렇죠. 네, 지문처럼 남겨요. 그러네.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 이거예요. 이게 자유대학입니다. 아, 유튜브에서 좌표 찍고 여론조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채널명은 자유대학이고 방송하는 남성은 땡땡땡 자유대학 콘텐츠 팀장입니다. 업무 방해로 고발당한 땡땡땡 씨 사례처럼 모든 영상 기록 후 고발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이쪽 방면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카운터스라는 그죠? 유저입니다. 아마도 그거 카운터스님이겠죠. 네. 네. 자, 대충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요. 어떤 모델이 그려져요. 부모는 최대 주 120시간까지 일하면서 가정에 없는 상태입니다. 돌봄 복지를 받는다고 늘봄학교로 가는 아이는 리박스크루의 뉴라이트 강사들에게서 수업을 받아요. 그러다가 인스타나 트위터나 커뮤니티에 들어가요. 어떤 계정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세뇌가 되고 직업과 복지가 세대를 단절시키는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세대를 우경화 버블에 집어넣는 효과가 나옵니다. 아, 그러네. 복지가 세대를 단절시킨다. 그 아이를 부모가 있을 시간에 단절시키는 거죠. 그죠. 늘봄학교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네. 그러면 그들은 차세대 극우 민중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역으로 가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치 않았던 노년층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미 15년 전 박사모 시절부터 시작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 홈페이지처럼요. 창조경제부터 시작된. 네. 사실 그게 늘봄학교 침투 모델의 원조죠. 노인대학 같은 곳에서 하는 디지털 교육 사업을 그들이 수주를 해서 들어가서는 카카오톡 가르쳐주고 단톡방에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극우 유튜버와 가짜뉴스를 유통시켜요. 이렇게 모은 어르신들을 대절한 버스에 태워서 동원하면 아스팔트 극우 시위에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 시위가 흥행하는 거고요. 네, 한동안 현금 흐름이 원활하던 시절에 전광훈 세력과 그 전환길 세력이 모두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이지 전국의 버스를 보냈거든요. 어르신들은 외롭기 때문에 이런 사회생활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게 사회생활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건 어린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일배식 밈이 또래 문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 또한 일배식 사고방식 또한 트렌드가 되어버리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우 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점점 극우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 포이론이 현실화되는 그림인 거죠. 네, 이준석의 세대포 이론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세대포 이론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기자는 뭔가 멀쩡한 시민들이 멀쩡하게 선택을 했는데 세대가 포위되는 과정인 줄 아는데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내란 정권은 이런 세상을 향해 갔을 거예요. 전 관심 없습니다. 뭐 잡혀갔든지 죽었을 테니까. 네. 그 대체 미래에서는 다음 대통령으로 내란 수의 주인인 김건희가 집권을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준석, 추미애 이런 사람들은 사라져 있겠죠. 아, 그럼 저승에서 다들 짜증낼 거예요. 얘 왜 왔어? 이러면서 이준석을 쳐다보고 있었겠죠. 우리 유승균 PD도 그렇고요. 네. 목숨을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 도망갔을 거고요. 모두 수고하고 남은 이 빈 공간에는 리박스쿨의 강사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건 모두 불온한 상상을 즐기는 이 잡놈의 나쁜 버릇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고요. 아무튼 우연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죠? 그러면은 그 채널을 할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박 뉴스 공장 이런 게 된 그 건물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가서 죽였거든. 주인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 예. 리박 남천동 이런 게 돼 있는 거예요. 딴짓 일보. 예. 아, 그죠. 아, 리박 남천동 진짜 무섭다. 그죠. 그 없앤다고 해서 그 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자리를 메꾸는 방식으로 가게 네. 되겠죠. 생태계에 진공이 생기면 반드시 메꿔지니까요. 네. 아,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엔 유튜브로 가볼게요. 네. 뷰봇이라는 걸 극우 유튜버들 중 일부가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뷰봇. 네. 자, 같은 아이디어로 계속 다른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플랫폼이 비슷한 달라지니까요. 역할을 하는. 아까 언급한 트위터 유저 카운터스 극우 추적단님의 추측입니다. 아, 이분 유능하시더라고요. 언론을 자칭하는 매일신문의 유튜브. 네, 그 대구 매일신문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메이저 언론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자칭한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메이저 언론이에요. 네. 2월 15일 세이브 코리아의 광주 집회 영상은 조회수가 하루 만에 340만이 넘었어요. 이걸 그렇게 보고 싶을까? 그런데
3월 29일 울산 집회 영상은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6만 7천 정도입니다. 너무하잖아. 광주의 인기에 비해서. 일반적인 조회수 하락이 아니어 보여요. 그렇죠. 라이브 동시 접속도 급감했습니다. 3월 3일 라이브는 2만여 명인데요. 4월 1일 라이브는 6천 정도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줄었네요. 다른 곳도 유사합니다. 정의구현 박원석 채널. 저 이건 뭐예요? 이게 매일신문이에요? 네, 이게 정의구현 박원석이라는 이거 채널이. 지금 보시는 거는 매일신문 그래프고요. 네. 네. 그리고 정의구현 박원석 채널은 16,000에서 2,000 정도로. 이것도 극우 채널이에요? 네. 박완석. 네. 박완석. 그지? 박완석. 이런 거 너 실수하더라고. 이거 정의당 박완석 의원한테. 오타야. 오타. 맞다, 이분. 아무튼 오타야. 정의당도 아니고 의원도 미안합니다. 아니지만. 네. 세밀의 박원석. 자, 신라면 채널도 있었는데 여기도 15,000에서 7,000으로. 이대남의 우회전 채널은 10,000에서 2,000 정도로 라이브 방송할 때 최고 동시 접속 수가 줄었어요. 이게 좀 많이 주저한 뜻이. 절반도 솔직히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이 생태계를 이제 한 1, 2년 정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네.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5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드는 건 이건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카운터스 계정 유저는 이 4개의 채널을 뷰봇을 사용하는 의심 채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내란 3겔로 거론되는 내란 3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DC의 국힘겔, 국힘 비대위겔, 미정겔. 미국 정치 갤러리. 네, 미정겔이 진짜 미친 소리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 여기에 조회수와 글 숫자도 3월 말쯤에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아니 내란 3겔이면 자기들이 헤드쿼터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믿을 수 있는데 자기들도 뷰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이건 탄핵도 되기 전이잖아요. 뭐 너무 특별히- 오래되니까. 선고가 너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갤러리가 원래 DC에서 이용자 수 10위권 안에 들었거든요. 네. 탄핵 선고 직전 시즌에는 54위, 166위. 직전인데도요. 이게 너무 추락세가 크잖아요. 네.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아요. 자, 이런 추측에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뷰봇이나 그런 거 썼을 거다. 근데 왜 지금 못 쓰지? 유료니까. 어떤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뷰봇의 경우 라이브 시청 계정 하나당 60분에 300원 정도라는 어떤 업체의 안내가 있대요. 자, 그럼 10만 뷰봇을 카운터스님이 계산했어요. 평균 집회 시간인 5시간 돌린다 쳤을 때 추산 비용이 억 단위가 나옵니다. 1억 5천 정도. 1만 뷰봇이라고 해도 1,000만 이상. 탄핵 선고가 장기화되면서 집회 기간이 늘어나죠. 그래서 뷰봇이나 커뮤니티 침투조에 줄 자금이 말랐다고 가정하면 저 하락세는 설명이 돼요. 그리고 자금줄에 대한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진짜네. 이 표 진짜네. 매일신문 조회수가 와 진짜 3분의 1까지. 자, 다른 가설. 네. 광고를 하고 다른 가설을 볼까요? 그게 좋은 생각이. 하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은 그 그래프를 보고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군요. 충격적. 재밌죠? 야, 근데 정말 저 DC의 그 극우 갤러리들 숫자 줄어드는 건 진짜 충격인 게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 얘기할 때 제일 떠들기 좋아하는 그 스태포드 와이프 영화 내용이잖아요. 알고 보니 다 인간이 아니었어. 스태포드 와이프 좀 못 보신 분들 되게 그 원작이든 리메이크작이든 꼭 보세요. 개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봤던 그 전략이 이번에는 바뀌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온 거예요. 몸집 불리기는 아직 네. 딴 곳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심을 품은 놈들은 꼭 정치에서 기계 쪽수를 동원한다. 이것이 라이즈 오브 머신 터미네이터의 세계관. 그런데 그 전략은 이제 좀 낡은 것 같다. 그래서 도태되고 있는 것 같다. 네, 광고를 듣고 와서 저희가 기계 광고를 마련했습니다. XSFM입니다. 김이 뭐 다 똑같지. 소금 바르고 기름 바르고 그냥 구우면 끝 아니야? 이게 뭔 요리도 아니고 그냥 반찬 하나일 뿐인데 뭘. 뭐? 프리미엄 원초? 에이 됐어. 수정불판에 3번 구웠어? 아이 얘기도 꺼내지 마. 그래봤자 김이지 뭐. 근데 밥 한 그릇 뚝딱이네? 그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작은 체구, 작은 손. 꼭 맞춘 베이스를 원해? 내 손에 꼭 맞는 단 하나의 연주. W베이스.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놓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다려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초일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특별한 프로모션이 없어도 비싸게 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레노버 샵이 있습니다. 그럼요. 액세스몰이죠. 액세스몰에서 XSFM 쿠폰 코드를 사용해서 노트북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 뷰봇도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럼요. 쌩쌩 돌아갈걸요? 네, 요즘 CPU를 쓰기 때문에 열도 잘 안 받고. 네, 노트북을 네.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의 노트북입니다. 네. 액세스몰의 레노버 페이지로 가서 링크를 타고 레노버.com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코드는 XSFM 숫자 2 레노버 프로모션 코드입니다. 결제창에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혹시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다른 쿠폰 코드가 있다면 꼭 비교를 해보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이나 불프 때는 저희가 못 이기는 쿠폰이 간혹 나오긴 하는데 네. 저희가 보통은 이깁니다. 네, 그리고 네. 중복이 안 되기도 하고요. 레노버.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XSFM 고객이라면 정상가 대비 최대 30%까지 늘상 할인이 가능합니다. 불프 아니어도요. 13세대 X1 카본 지포스 신작 RTX 50 GPU를 탑재한 따끈한 신작 리전 프로 57 시리즈 등 5.7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5.7 시리즈 등 최고 성능 노트북부터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같은 14인치 울트라 포터블 노트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찾아주세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50, 70, 80, 90 GPU를 달고 있는 노트북을 지금 사시는 게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굳이 사셔야겠다. 나 급하다. 갑자기 불꽃을 돌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서비스가 보너스가 나왔는데 식구들은 모른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레노버에서 구매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기계 얘기를 했고요. 자, 어떤 요원들 가상의 요원이라고 하죠. 그 가상의 요원들에게 줄 돈이 있어요. 네. 뷰봇을 돌려서 그 회사에게 줄 돈도 있어요. 자금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중정계의 그 성산납 사형 갤러에 의하면은 네, 성산납 국민의힘의 네. 당 예산 중에서 왔다라는 가능성이 하나 있죠. 또 다른 가능성,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뭔가요? 트럼프입니다. 여기서요? 갑자기요? 트럼프설. 지난 3월 중순 언론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긴축 재정을 추진하면서 북한 인권운동으로 가는 자금이 줄어들어서 해당 운동들이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를 합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꽤 많았거든요. 그랬었죠. 이건 트럼프가 낸 기사겠습니까? 그 국민의힘이 낸 기사겠습니까? 고사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말해서 낸 기사겠습니까? 아무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겠죠. 네. 우리 죽어요. 어떤 언론인들과 가까웠던 정보원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기 전에 기자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NED 즉 미국 민주주의 진흥 재단이라는 단체는 CIA의 산하기관으로 의심이 많이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매일노동뉴스가 미국 국무부 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는 기금을 움직이는 미국 민주주의 진흥 재단이라고 있는데 꽤 큰 돈을 굴리고 있고 탈북 단체들이 주도하는 대북 전단 살포도 이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우익 단체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도 이 재단은 그러니까 따라서 그 돈을 채우죠. 어떤 탈북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미국이다. 라는 얘기고 트럼프는 지금의 대통령이고 그 앞에 있던 대통령들도 집행한 적이 있는 자금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건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극우가 아닌 북한 인권 단체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 중에 하나에서 이제 벨빅 간사가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벨빅 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들이 이런 이 재단 같은 단체들이 미국 정부와 뭐 우익 단체의 지원금을 받아서 북한 인권 운동 그중에서 특히 극우 운동 단체들에게 주는 거가 맞느냐 했더니 공공연한 비밀 아니었나요? 라고 했고요. 내가 벨빅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아요?
꼭 그 지만 알고 있는 거 말을 하는데 열심히 말을 안 해. 남들 다 아는 줄 알고. 그리고 제가 내가 접한 겸손한 가설. 사람이 싫은 거야. 자, 제가 접한 가설. 이 자금이 북한 인권 운동에만 쓰인 게 아니라 아스팔트 극우의 인원동원, 유튜브의 뷰봇 동원, 여론조작 요원 운용 등에도 쓰였다는 가설인데요. 스케일을 설명하기에는 괜찮은 가설 같네요. 물어봤더니 네. 벨빅사마왈 정황상 매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면서 몇 가지 정황을 들어주었어요. 왜냐면 뭐 잘 들었습니다. 예, 벨빅은 그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자기 직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본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패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을 때도 꽤 많이 만나보고 그랬었어요. 극우가 아닌 북한 인권 운동이라는 게 존재해요. 있어. 자, 이건 이제 앞서 언급했던 성상납 사용 유저의 진술과 좀 루트가 다르죠. 그러면 종합해 볼게요. 국내 자금 루트가 있다는 얘기고 네. 국외 자금 루트가 또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설을 다 합쳐보면 미국 돈도 있고 이명박 돈도 있다. 이 두 루트의 자금이 섞일까? 그건 좀 궁금하네요. 섞일까? 자금을 따라가보면 뭔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가설은 카운터스 계정 유저가 제시했습니다. 자금줄로 자유기업원도 의심을 해요.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이 그 주최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리박스쿨이 운영하는 등 협력업체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자유기업원은 예전 박근혜 때도 전경련의 돈을 받아 극우단체들에게 쏴주는 역할을 한 경력이 있어요. 전에도 했는데 현재의 극우단체에게 쏴주지 못할 것은 무엇이랴. 어딘가에서 돈을 받아서. 전경련일까? 한 8년 전의 이야기네요. 당시 박영선 새정치연합이었나요? 예, 의원이 전경련 통장 거래 내역을 구해가지고 봤더니 어버이연합에 들어갔다. 국민행동. 한국경제는 뭐야? 경제지? 어색하게 한국경제가 있다? 저건 뭐냐? 예. 아무튼 박영선 의원이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거는 관제 데모 조직한 거 아니냐. 그렇죠. 설명을 보면 한겨레 같습니다. 네, 이거 한겨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들이 참이라면 과거 계정을 두고 사이에 두고 저와 만났던 그 요원들은 지금도 그때와 같은 곳에서 나온 돈을 받고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한 푼 못 받고 이걸 추적하던 덕질인과 달리. NED나 자유기업원이나 국민의힘의 돈 중에 무언가는 마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파울을 해서 운동장을 기울여야 경기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기가 시작된다. 그렇죠. 낙곰수에게 시사 대한방송 헤게모니를 뺏겼다고 생각했으니까 극우 유튜브를 진행한 거고요. 네. 쟤들이 드루킹과 손가역을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면서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던 건 잊어버렸죠. 여긴 심지어 먼저 시작했는데. 먼저 시작해서 드루킹과 손가역이 나온 건데 그리고선 더 크고 더 심각하게 여론조작을 하고 아예 명태균의 케이스 여론조작 데이터를 조작하기까지 갑니다. 이건 한국 우파가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치과 이념으로 경쟁하면 져요. 네. 근데 패배는 또 장기화될 것 같아요. 전통적 지지층인 노년층은 점점 돌아가시고 계시고 청장년층은 조금씩 민주당 쪽으로 추가 기울어요. 집값 상승이라는 요인에만 기대기에는 미래가 너무 어두워요. 이것이 장기적인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어린 세대를 세뇌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어보자. 몸집도 가짜로 부풀립니다. 여전히 강한 척을 해야 하니까. 340만이다. 그래야지 밴드웨건 효과로 한 표라도 더 받지. 여론 조작 그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자세히 보면 계승되어 오는 것 같아 보인다는 점은 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더 두려워지고 그만큼 더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점점 더 파울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파울이 누적되면 하나둘 퇴장당하겠죠. 따라서 새 정부가 해야 할 많은 일 중에서 이 하나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미 강팀이다. 그리고 늘봄학교에 침투한 리박스쿨, 커뮤니티에 침투한 요원들 이런 의심이 실제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여론조작 그룹을 시스템적으로 박멸하는 방법을 고안해 봐야 돼요. 저는 식견이 짧은 잡놈이라서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서 제안하기는 어려운데 자금줄 추적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저와 같이 불행한 기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뉴스타파 추적보도 보자마자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잠입 역할로 가장 고생한 그 최혜정 기자. 동질감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10년, 20년 후에 그 사람에게 네. 너 그런 거 잘하잖아 라면서 여론조작권을 맡기는 그런 지겨움을 최혜정 기자는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조용히 슈퍼히어로 덕질이나 하고 문어 칼럼이나 쓰면서 늙어 가고 싶어요. 헬마우스도 그거 유튜브 그만 보고 싶다고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 좀 놔줘요. 그래서 제안하시는 건가요? 네. 새 정부에 바란다. 얘들 좀 잡아줘라.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보시고 계신 취재는 KBS가 한 2020년 2월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목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의 팀원을 만나가지고 야 너네 느리니까 훨씬 더 싼 비용으로 우리가 해줄게라고 설득을 한 거였고 2009년이면은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직후입니다. 네. 이때에 했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당시에 야당 정치인들을 헐뜯는 일이었고 그리고 집회도 해주고 무슨 DJ 부관 참시 퍼포먼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PD수첩 광우병 보도 제작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계란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판사들 사진 불태우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어버이연합이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죠. 볼륨을 채워줬네요. 국정원한테 자기 광고를 한 거잖아요. 우리 이런 거 잘하니까 아웃소싱 달라. 그러면 조언 역할 해드릴 수 있다. 네, 그러면 국정원이 그 명목에다 써도 되는 돈이 있었나 봐요. 특활비요. 아, 그렇겠네요. 특활비겠죠. 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저들은 저거 없인 못 살았어요. 국정원 특활비, NED 자금, 국민의힘 당 예산, 혹은 자유경제원 어딜까? 혹은 전부 다일까?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를 더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저 DC의 유저라는 사람이 썼던 우리 팀 말고 다른 팀이 더 있다. 더 큰 팀들이 있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왜 여러 팀이 있어야 되죠? 주인이 여러 명인가 보죠. 그렇죠. 그게 이번 주 수요일에 나왔던 추미애 의원이 건진법사의 윤석열 캠프 내의 댓글 부대 의혹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입니다. 팀 중에 하나가 윤석열 직속에도 몇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은 건진 것이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팀은 김건희 것이었을 것이고. 네. 이슈에 따라 따로 두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들은 정치하게 두면 이 짓을 한다. 마치 선관위에 디도스 공격하듯 네. 무언가 파울을 해야 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몸집을 일부러 키워야 하는. 네.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매간매직하던 그 바쁜 와중에 댓글 부대를 직접 운영한 증거가 나왔다고 지금 추미애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난 12년간의 이야기를 덕진님이 쭉 정리해 줬잖아요. 그리고 12년 동안 이걸 해왔으면은 아까 이런 파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종의 선회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 그렇죠. 근데 그냥 이것밖에 할 줄 모른다라는 말도 되는 그것도 것 같아요. 가능하죠. 네. 여론 조작 중에는 우리가 3시간 동안 살펴본 댓글 공작도 있지만 여론 조사 조작도 있습니다. 명태균이 한 것이죠. 여기에 참여했던 것, 관련한 경험, 찍먹을 충분히 해본 것으로 알려졌던 홍준표 대구시장, 전 대구시장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도 국민의힘이 해산될 정당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확신이 있어 보이죠? 네. 각자 도생 준비해라라면서. 관련 업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했다는 말이 얘네는 해산당한다. 그건 정치보복이 아니다. 하지만 새 대통령은 정치보복하지 말고 정치 잘해주시기 바란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얘네들 다 잘못했고 얘네가 무슨 잘못했는지 알고 나는 살려주세요. 잖아요. 그가 알고 있고 다른 모든 국내의 보수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이들의 민낯은 이게 맞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 보이죠? 네. 유겐트 팜 소중히 가꾸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 중요한 얘기를 많이 묻어놨습니다. 남성의 여론 전복을 이만큼 성공시켰으면 지금부터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 많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약간 마음이 뛰었던 분도 있다. 있을 것이다. 네. 다시 말해 설득력 있는 프로그램을 나름 고안한다고 했다. 네. 썸씽 같은 걸 떠올려서 문제였지.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끝내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마무리를 이런 기자가 덥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내일부터 더 없으니까 나한테만 맡기는 거냐? 내일부터 또 하라는 게 아니라
무서워. 내가 작년에 헬마가 더 이상 이것과 관련된 캘 게 없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왜 그냥 한 귀로 흘렸는 줄 알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언젠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유겐트팜이 영원히 방송을 또 해야겠다고 말을 그렇게 것이다. 되잖아. 네, 덕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달에 한 2, 3주 뒤에 슈퍼맨으로 돌아오겠고요. 슬퍼 보여요. 네, 보수의 극으로의 변질과 극우가 억지를 부려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럴 만한 때라서 그런가 보죠. 네, 이 작업 쉽게 안 죽습니다. 이 트렌드 빨리 없어지지 않아요. 앞으로도 많은 댓글 알바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친해지고 친구인 줄 알거나 뭐 적인 줄 알면서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고 친해지고 그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고 하면서 커뮤니티의 일원인 것처럼 속고 살아갈 겁니다. 덕질인의 작업은 쉽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안 돼.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600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테스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주에 뭐 할지는 다음 주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일정 테트리스가 좀 많이 어긋났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는 안 볼 수도 있어요. 네, 물러갑니다. 602에서 다시 뵙죠.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